AI, 빅데이터, AI 전략 경영,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석사 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AI 융합 공학 박사 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안내 드린 대로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지원 시에 저희가 말미에 설문지를 다 공유를 드릴 텐데요. 작성하신 모든 분들께 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저희 AI 전문대학원 김경성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아시스 AI 대원장 김경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넘어가는. 예, 저는 간단히 그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그 전공 주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시스트 AI 전문대학원의 그 가장 큰 특징은 AI와 비즈니스의 융합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서부터 경영전문대학원에서 AI 빅데이터와 AI 전략경영 그 과정이 있었는데 2023년 작년 3월 달에 AI 전문대학원이 신설돼서 지금 AI 전문대학원에서 그 AI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을 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있던 전공은 AI 빅데이터와 AI 전략 경영 전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오늘 그 설명할 전공 중에 다른 그 전공도 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논란이 많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과정 중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걸 정확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빅데이터 전공을 그 오시는 분들은 개발자들도 많이 오시고 되게 코딩을 좀 할 줄 아시고 실제로 플랫폼도 좀 만들어 보시고 일반 대학에서 학문 중심으로 하는 대학에서 할 수 없는 현장 중심의 그 개발 과정, 현장 중심의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AI 빅데이터 과정입니다. 아, 그와는 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AI 전략 경영입니다. AI 전략 경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물론 AI 빅데이터와 AI 전략 경영이 모두가 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 오시는 건데요. 그 AI 전략 경영의 경우에는 공학이나 수학,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아주 초보적인 지식만 갖고 계신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AI 전략 경영의 경우에는 그 AI와 그 경영이 접목된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I 전략 경영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 현업에 또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그 도메인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과정의 대부분이 그 AI의 어플리케이션 그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어떻게 AI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오셔서 AI 전략 경영에 들어왔는데 왜 AI에 대해서 왜 안 가르쳐 주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도중에 나는 AI 전략 경영으로 들어왔지만 난 AI 빅데이터에 대한 것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 AI 빅데이터 과정에 그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AI 빅데이터로 나는 개발에도 관심이 있고 플랫폼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있는데 어, 나는 또 그와 AI 전략 경영에서 강의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그것도 내가 또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은 역시 AI 빅데이터로 들어왔지만 AI 전략 경영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전략 경영과 AI 빅데이터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설됐다는 것을 그 염두에 두시고 전공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어시스트 대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실사구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직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실제로 스카이 대학이나 포항공대 또 카이스트 같은 대학에서는 학문 중심의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문 중심의 AI라는 것은 현장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학문으로서의 AI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학문으로서의 AI를 공부해서 튜링상을 받는 그런 학문적인데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 대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튜링상을 받는 학문적인 AI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직의 현업에서 일하는 그 부분이 말하자면 여러분 실험실이고, 지금 우리 학교에 오셔서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 중심의 튜링상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졸업생들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창업을 하거나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그 성공을 해서 유니콘을 만드는 것이 우리 AI 전문대학원의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맞춤형 학위 과정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직에서 또 현장에서 원하는, 현장에서 듣기를 바라는 그 이 AI 과정을 그때에 맞춰서 항상 기업 맞춤형으로 빠르게 변신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특징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위 과정과 좀 별도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예를 들어서 LG, LS, 뭐 또 한전, 그다음에 여러 그 언론기관, 뭐 이런 그 기관에서 우리 대학에 석사 과정을 그 요청을 해서 그런 그 기업, 국내 주요 기업 재직자반이 있습니다. 근데 한 해에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가량의 그 재학생들이 항상 회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기업 재직자반이 한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강의가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평가를 해서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재직자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어시스트 대학원에서는 이때까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그 대기업에서 이런 위탁 교육을 하는 이런 그 수준 높은 강의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인기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어시스트 AI 대학원에 오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 여기 그 학위 과정을 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커리어 전환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창업도 하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순서에 맞춰서 저희 AI 빅데이터 석사 과정에 오태현 주임 교수님을 모시고 과정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빅데이터 석사과정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오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AI 빅데이터 석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3년째 AI 빅데이터 과정에서 이제 부주임으로 몇 년 있었고요. 지금 주임으로 어, 주임 교수로 맡아서 일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 설명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게 트위터에서 유명한 말인데 항상 이제 나오는 말이죠. AI가 여러분을 대체하진 않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과정에 이제 빅테크 기업 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뭐 여쭤봤어요. 이게 정말 이러냐? 그랬더니 그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이 레이오프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 뭐 뭐 사정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두 명은 내보내도 되더라. 그러면 그 나머지 한 명은
지난 3명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률과 생산성을 보이는 사람만 남아 있을 거고 그분들은 AI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분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그래서 연봉도 3배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에서 그런 인재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는 말씀에서 이걸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 AI 빅데이터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AI 빅데이터를 배우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AI를 통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되는 자리가 어, 그 여러분보다 더 AI 스킬이 능수능란한 분들로 인하여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눈 놓고 당할 수만은 없죠. 저희도 그 기대에 맞춰서 AI 스킬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해서 그런 남들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야 되는 게 현재 시점에 리스킬링이 필요한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에서는 다양한 그 사람들을 많이 오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는 AI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만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이거를 현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그쪽에 이제 특화시켜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AI 솔루션 자체는 뭐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요새는 쉽게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그냥 뭐 챗GPT에다가 물어봐서 만드는 거 하고 내가 요거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그 중간 과정을 이해를 하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솔루션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현장 전문가이면서도 또한 AI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인재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AI 솔루션 빌더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솔루션 빌더라는 사람들은 AI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 기술이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어떤 불편함, 어려움 혹은 극복해야 될 상황이 발견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학교의 목적은 AI 과학자를 양성하는 목적은 아니죠. 앞서서도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AI 과학자를 양성하는 일은 저희 서울대, 카이스트, 뭐 포스코 이런 학교들에게 저희는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AI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AI 개발자에 가까운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좀 측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빅데이터의 시대가 AI의 시대가 됐죠. AI의 시대가 된 지는 한 1, 2년 지났습니다.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에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고 그때도 AI 우리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AI한테 패배를 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실질적으로 AI를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AI가 발달을 했다 혹은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거에 대해 실감을 못하고 있다가 2023년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정확하게는 22년 11월이었죠. 챗GPT가 이제 잘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이런 과정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업무 솔루션들을 해결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AI가 단순히 우리가 기술에서 존재하는 그런 상아탑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 이제 현실을 바꾸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변화의 조짐은 단순히 이제 우리 어떤 생활에서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나 그런 업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AI를 단순히 내 좀 어서 들어봤다 혹은 요런 거를 뭐 그냥 좀 인터넷 보고 찾아봤다 이런 걸로는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고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고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AI 빅데이터냐? 그럼 사실 빅데이터라는 말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그런 AI적인 센스로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2010년도부터 빅데이터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2015년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사용이 됐고 그 이후로 AI라는 표현으로 이제 점점 대체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AI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알아야 되는 거고 AI를 잘 쓰기 위해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선행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빅데이터를 잘 하려면 결국 AI를 잘 알아야 되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은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도 좀 많이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근원적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AI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와 빅데이터가 어떻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업에 다루는 다양히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을 한번 뭘 우리가 가르치고 있나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AI 알고리즘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아주 클래식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부터 지금 가장 핫하다고 얘기하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까지 한 번씩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을 받는 학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AI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그 흐름을 찾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AI 빅데이터의 목표는 그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의 경험을 혁신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문제점들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를 시켜서 어,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고 남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케이퍼빌리티를 증대시키는 그런 게 우리 AI 빅데이터의 교육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교육 대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학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제 뭐 CEO 임원 및 기업 간부급들 리더분들도 많이 오시고 특히 이제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리어를 좀 새로운 비전의 커리어를 가져가고 계시거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혹은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저희 이제 AI 빅데이터 그 석사 과정은 지금 이제 계시는 분들의 어떤 추세는 제가 살펴봤을 때 3번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특히 많이 오시는 분들은 뭐 웹 개발이나 혹은 백엔드 개발 혹은 이런 서버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 좀 AI 직군으로 옮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시고 그런 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아예 문과 혹은 비전공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뭐 마케팅 출신이다 나는 뭐 인문학 전공자다 나는 뭐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AI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AI 개발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을까 내가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다가 저희 쪽에 컨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결국 저희는 이렇게 커리어를 좀 더 바꾸고 AI 쪽으로 좀 더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 분들이 가장 대부분의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 좀 리더급 분들도 많이 오세요. 리더급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CEO 분들도 오시긴 하는데 저희 과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실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학기가 아니고 이번 학기죠. 올해 가르쳤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어떤 우리가 AI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제너러티브 AI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과 같은 최신의 어떤 AI 관련된 트렌드에 맞는 과목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는 학교는 특징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커리큘럼은 굉장히 업데이트가 빠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현장의 요구 혹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커리큘럼이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의 커리큘럼과 올해의 커리큘럼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과 올해 시간표가 다르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아 왜 우린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이런 불만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생 분들이 나 때는 없던 과목이 생겨서 난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모두 다 청강을 허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대부분의 새로운 과목들은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청강을 하시면서 졸업을 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AI에 대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다는 게 또 우리 학교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주임 교수로서 이제 과정을 어, 운영을 하는 입장이고 강의 교수님들은 국내외 유명 대학 혹은 유명 그 기업체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리스트가 올해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리스트인데 보시다시피 교수님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뭐 대부분 잘 아실 만한 그런 뭐 빅테크 기업에서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AI 기술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접하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무적으로 필요로 한 지식 혹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아카데믹한 지식들을 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저희 교직원 강의 교수들의 어떤 명단을 보시면은 우리가 물론 뭐 서울대, 뭐 연고대 이런 학교들에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교수님들, 현장에 맞는 교수님들을 그때그때 모셔서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자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상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빅데이터 과정은 이런 다양한 그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 기수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2025년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11기가 됩니다. 앞에 10기의 선배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 AI 빅데이터 과정은 이제 좀 우리 학교에서도 역사가 꽤 깊은 이제 과목 과정이 됐는데요. 동문 규모가 상당하고 이 많은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업에서 IT 쪽 현업에서 혹은 뭐 이제 스타트업 혹은 대기업 혹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전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문들끼리 다양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이분들이 그들만의 어떤 새로운 논문을 써서 학술 발표를 하시는 등 굉장히 음, 그 활동적으로 동문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마다 빅데이터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어떤 교류의 장을 만들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선후배 간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졸업하신 선배님들 그 여러분들의 그 우리 빅데이터 선배들의 성공 사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구기의 정모님은 필립스 코리아에 있는 영업 부서에 계셨어요. 그래서 영업 부서에서 이제 뭐 면도기, 뭐 청소기 이런 거 이제 판매하시다가 저희 빅데이터 수업 들으시면서 학위 과정 하시고 네덜란드 본사에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아예 이민
이민을 가셨죠.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커리어를 전환하신 사례고요. 7기 이 땡땡님 저분은 이제 7기 반장님이셨는데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과정을 졸업을 하시면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팀으로 AI 전문가로서 그 이직이 되셔서 굉장히 좀 어, 커리어를 많이 업그레이드 하신 케이스죠. 그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뭐 6기에도 인터넷 쇼핑 회사에 계시다가 현대자동차 데이터 분석팀으로 이직하신 분이 계시고 뭐 호텔 경영학 전공하셔서 구글 코리아로 이직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법무팀에서 빅데이터 전략기획팀으로 이동하신 분 같이 단순히 그냥 내가 뭐 문과라서 혹은 이 IT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넘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직종을 커리어를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하나같이 요구를 하셨던 거는 내가 커리어는 되는 것 같은데 학위가 없어서 못 가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한계에 봉착하셨던 분들이 저희 1년 과정에서 빠르게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시고 그 필요로 하셨던 공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셔서 커리어에 맞게 이직을 혹은 커리어 전환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석사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하기 좀 막막하실 수도 있고 내가 전공자가 아닌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AI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여기서 이 학교에서 AI 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한테도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항상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해서 그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내딛는 분들이 결국엔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 집에서 백날 해봐야 고민해서 그칠 뿐이고요. 이게 아무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발짝을 내딛어 보신 분들이 거기서 커리어를 전환을 하고 우리의 그 미래를 더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한 말인데 do or do not입니다. no try죠. 뭐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미래를 바꾸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명을 레이오프 시키고 그 자리를 3명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 110명 정도 되시는데 한 반 정도 지금 참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사항은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다음 이어서 저희 AI 전략 경영의 김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전략 경영 주임 교수 김성입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는데 저는 좀 열이 많은 편이라서 지금 한 14도, 10도 정도 되는데 가을이 길어져서 좋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한 주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도 100명 넘게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거 보니까 AI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학교에 오기 전에 한 10년, 11년 정도 회사 직장 생활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저도 석박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맥킨지에서 2023년에 제너레이티브 AI와 그다음에 그 잡 시장의 관계에 대한 그 아티클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에 그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에 이렇게 화두가 된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11년에 그 IBM의 왓슨이 퀴즈쇼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2016년에 또 우리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또 한 번 화두가 됐었고, 이제 또 2023년, 2024년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2011년과 2016년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2011년에 그 IBM 왓슨이 이렇게 저기 뭐냐, 그 퀴즈쇼에서 우승을 하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 반응이 이랬습니다. 와우, great. So what? 그리고 2016년에 알파고와 그 이세돌 기사의 그 바둑 대결이 있었을 때는 알파고 엄청나다. 근데 정작 포커스는 이세돌 기사가 더 많이 받았죠. 한 판 이겼기 때문에. 근데 2023년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2011년에 2016년 이때는 우리가 엔드 유저가 체감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뭐 기업의 IT 관리자나 혹은 뭐 왓슨 같은 경우에서는 병원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뭐 엔드 유저들은 체감을 못했었죠. 근데 챗 GPT가 나오면서 저도 쓰고 우리 교수님들도 쓰고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엔드 유저한테 어떤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화두가 다시 한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23년, 2011년 그리고 2016년 이때 뭐 직업의 뭐 몇 퍼센트가 바뀐다, 일자리가 뭐 다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좀 뭐랄까 확정적으로 불확실한 어떤 이런 좀 어조를 써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아까 뭐 저기 우리 오태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AI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잘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커리어도 있고 미래를 대비하고 또 이제 트렌드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AI를 왜 배워야 하는지는 스스로 다 체감을 하고 있으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AI를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고 Artificial Neural Network, 뭐 Eigenvalue, Adversarial Network 뭐 여러 가지 엄청 복잡한 것들 많고 특히나 저도 경영학을 전공한 비전공자지만 비전공자들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이 AI를 배워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귀찮고 근데 일단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비용, 시간 그리고 귀찮음은 일단은 접으신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세일러 스코어 그리고 테크노 스트레스란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테크노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공항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신기술 도입 전략, 뭐 신기술을 활용한 뭐 공항 장비의 구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사용자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활용을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바로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고. 네.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저도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우실 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어요. 이게 첫 번째 그 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레스코 바이아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업무하시면서 기존에 쓰셨던 기술들이나 뭐 지식들 이런 것들 충분히 편하시기 때문에 바꾸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재 하고 계신 것들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스테레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한참 동안 공부 안 하시다가 또 이렇게 새롭게 뭔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에
이렇게 도입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obstacle이 걸림돌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AI 전략 경영 어시스트 대학교의 AI 전략 경영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없애드리겠습니다. 테크노 스트레스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 바이어스. 먼저 테크노 스트레스는요. AI의 기술을 배우되 꼭 필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겁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 바이어스. 현상을 유지하고 싶으신 이 심정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전부 바꿔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과정이지만 굉장히 빡습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전일을 하는데요. 1년 딱 정신없이 지나시다 보면 이미 끝나 있으실 겁니다. AI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AI를 활용한 경영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AI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가치가 있는 일 이 모두를 다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만 이렇게 다루시는 테크니션들, AI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 AI 전략 경영 과정에서는 이 교집합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AI 전략 경영 과정에서는요. AI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경영에 활용하는가를 가르쳐 드립니다. AI는 그 기술뿐만이 아니고 비즈니스 경영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오태영 교수님께서 빅데이터 과정을 설명해 주셨지만 AI 빅데이터 과정이 좀 더 테키한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AI 전략 경영 과정은 좀 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께 어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AI 전략 경영 과정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How can you monetize artificial intelligence? 여기서 monetize는 사실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뭐 이런 뜻으로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승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혹은 어떻게 창업을 하시는지, 혹은 어떻게 우리 회사 경영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AI 전략 경영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AI 전략 경영 과정에서는요,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AI 이론들을 배우기도 하지만 주로 AI 애플리케이션 과목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AI가 활용되는지,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는, 아트에서는 또 AI를 통해서 어떻게 경영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디지털 파이낸스에서 어떻게 AI가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 many more practical applications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 빅데이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들은 계속해서 산업의 요구,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 그리고 트렌드의 요구에 따라서 과목이 계속 디벨롭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AI 전략 경영에 있으신 원우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서 오셨어요. 뭐 제약도 계시고 법무, 뭐 토목, 개발도 계시고요. 그리고 컨설팅, 모 대기업 부사장까지 지내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AI를 전혀 모르시는 비전공자셔도 AI 전략 경영에 문을 두드리셔도 됩니다. 창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셔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창업 기회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AI를 왜 배워야 되는지는 다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시스트 오셔가지고 AI 전략 경영에서 AI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세 번째 석사 과정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공학 석사 과정에 대해서 저희 박혜진 주임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어디 카메라가 어디일까요? 이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공학 석사 과정의 박혜진 주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AI 대학원에 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과정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잠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어시스트에서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과정을 지금 주임 교수를 맡고 있으면서요. 동시에 AI, 블록체인 이러한 딥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로도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좀 세상에 필요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만드는 바이아드라고 하는 또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정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백그라운드와 전문성을 좀 더해서 굉장히 좀 실용적인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미국 대선 2025년에 당선인이 결정이 됐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이제 백악관으로 재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불호는 차치하고 이분이 이제 좀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명실공히 아주 다양한 국가들에서 기본적으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러한 에세트 클래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의 어떠한 위기를 극복하고 좀 재도약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비트코인 2024라는 이러한 그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97,000달러 정도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에 그 미국에서 현물 ETF 비트코인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 방송에 이제 그 출연을 해서 연말에 그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 것 같냐라고 이제 예측하는 질문을 받아서 거기 말려가지고 제가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달까지 계속 놀림을 받았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스크린샷을 저한테 막 공유하면서 아직 1억도 지금 한 번 찍고 못 갔는데 막 이렇게 놀렸는데 약간 좀 희망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임 첫날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 가상자산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출범해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열심히 만들고 산업을 진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다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블록체인 이 기술을 활용하는 전 산업이 조금 좀 희망적인 어떠한 그런 좀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현 상황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딜로이트나 브록데이터 같이 이제 전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또는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그러한 그 리서치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에서 전 세계의 가장 상위의 기업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매출로서 상위 또는 그러한 그 기업의 가치죠. 밸류에이션으로서 상위 기업들을 조사를 했을 때 글로벌 상위 기업, 매출 상위 기업 임원의 80% 정도는 블록체인 기술이 자신들이 속한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7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 기술을 채택하지 않으면 경쟁 우위를 잃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브록데이터라고 하는 이 리서치 기업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상위 100개 기업 같은 경우가 그중에 81곳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기술로서의 어떠한 그 가치를 넘어서서 각종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이러한 컨슈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부터 뭐 테슬라라든지 혹은 뭐 버라이존 같은 어떠한 그런 뭐 텔레콤 기업이라든지 자동차 기업들, 모빌리티 뭐 이런 곳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산업에서 지금 기반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기반 기술로서 다양한 산업 그리고 다양한 기술과 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이 AI, 저희 어시스트의 사실은 가장 큰 좀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어떤 실용적인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기술의 발전의 최전선에 서서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저희 강점이라고 좀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아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법한 AI 대학원에 왜 블록체인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사실 압도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죠. 우리의 일상이나 여가 생활이나 혹은 업무에 있어서 AI는 이젠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AI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금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딥페이크 같은 어떠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또는 이 데이터의 어떠한 그 편향성,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들 또는 이 AI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 빅테크들의 놀이터를 떠나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산업에서는 좀 퀘스천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VC 입장에서도 작년에 AI 투자를 V3 대거 했었었는데 사실 요즘에 좀 몰래 울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여건들이 좀 우리가 AI를 떠드는 것에 어떤 반대쪽에서는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즉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해 줄 수 있거나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편향성을 줄여줄 수 있거나 혹은 데이터를 아주 작은 단위로 조각화하여 이것의 모네타이즈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AI하고 결합하는 지점에 있어서의 활용도를 지금 산업에서 또는 학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도 요 지금 AI 대학원에서 블록체인 과정 또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매일 피부로 체감하시겠지만 시장, 뭐 제도, 기술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봤더니 유엔에서 그 AI의 레귤레이션 관련한 드래프트 초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초안에 여러 가지 워킹 그룹들을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랑 뗄 수 없는 뭐 트랜스페런시라든지 혹은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는 어떤 모네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키워드로 좀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분야에 대한 창업, 또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또는 연구적 측면 모두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분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처럼 지금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실제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이제 학문까지 하시려는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같이 배우고 성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실감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가 분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또 디지털 자산 또는 블록체인과 AI 융합 등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으신 분들을 환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자산이 앞으로 가져올 미래, 또 변화시킬 여러 가지 어떠한 그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투자자 분들도 함께 수확하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실 입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본인의 창업은 아니지만 신사업을 고민하셔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가 넘는 각종 산업 분야의 임원들이 이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사업 개발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양한 영역의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융합하고 활용하는데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정 중에 이제 지금 AI 기업의 대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이 원래 AI
전문가로도 한 10년이 넘게끔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한 상황에서 자유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수업을 들으면서 신사업을 2가지 기술을 융합한 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업에 있는 전문가 교수진이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 최신 트렌드,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계속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또 예비 창업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 창업가 분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할진데 이러한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아이템을 탐색하고 실제 사업화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계신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이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파트너사 각종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과 협업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입학하시게 될 분들이 함께 수학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 사전에 몇 차례의 저희가 그 입학 그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입학하실 분들 중에서 벤처 캐피털리스트도 계십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함께 입학을 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저희 내년에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 관련한 그 기본법이 이제 내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기본법을 만들고 리드하고 계시는 이제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님께서도 해당 법안을 산업을 이해도를 갖추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과정에 입학을 하실 예정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 과정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아이템을 가지고 1년의 과정 동안에 그 아이템을 정말 사업의 형태로서 디벨롭하는 데 각종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산업의 이해에 대한 부분들부터 블록체인과 산업 융합 측면에서 본인이 어떠한 아이템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선정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을 가져다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들, 그리고 실제적인 글로벌 기업들에서 각종 이제 그란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의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란트 또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또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자산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평가적 부분들, 그리고 법과 제도적인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커뮤니티 마케팅 부분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VC들 초빙해서 실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연계하는 각종 개인의 목표, 또 개인의 스테이지, 개인의 어떠한 니즈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당 커리큘럼에 참석해 주시는 교수진 분들은요, 대부분 현재 글로벌리 블록체인 산업을 하시거나 또 블록체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러한 그 분들로 꾸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분들과의 네트워킹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경험치, 사례, 그리고 좋은 어떠한 투자 기획 같은 것들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개발하고 실제적으로 그란트와 투자를 지원을 받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단순히 아카데미에 머물지 않고 정말 어떤 좀 적극적인 엑셀러레이팅의 강점까지 같이 이제 그 혼합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융합의 기술로서 이제 블록체인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적으로 좀 빌드되기 시작한 건 사실 5년, 6년 정도일까 싶어요. 비트코인이 나온 지는 저희가 15년이 됐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기의 블록체인 기술은 인프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인프라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가져다가 융합 기술로서 활용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은 단순히 크립토커런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코인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크립토커런시와 동의어라기보다는 이러한 크립토커런시 또 크립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 각자 속하신 산업에 있어서의 마케팅이 변화하고요. 새로운 유저들을 애퀴지션 할 수 있는 전략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켓의 어떠한 익스펜션, 심지어는 글로벌로의 익스펜션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연히 보안을 중시하는 기업들,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곳들, 또는 회사의 내부에 대한 매니지먼트적 차원에서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음을 저희 과정에 입학하셔서 함께 같이 탐구하고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하는 말들보다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80%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우리가 지금 AI가 일상이 된 것처럼요. 이러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자리를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요거는 미국에서 지금 벤처 캐피털 투자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현재 미국에 보면 이 빨간 굵은 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영역에 대한 벤처 캐피털의 투자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뭐 기후 기술이라든지 뭐 컨슈머 인터넷이라든지 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같은 애초에 전통적으로 VC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섹터들에 대한 어떠한 투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긴축되면서 사실 VC 투자도 거의 뭐 바닥을 찍은 상황이었고 지금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2분기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VC의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심지어 다른 어떤 영역들보다 2배, 3배의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투자 유치 전략으로도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창호 팀장님께서 이후에 입학 과정이라든지 여러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반에 100명 넘는 분들이 접속하고 계신데 지금도 여전히 106명까지 지금 접속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AI 공학 석사 과정에 대한 3개의 전공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어서 AI 융합 공학 박사 과정에 대해서 장중호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I 융합공학 박사과정 맡고 있는 장중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 갔으니까요. 제가 공학 박사과정에 또 관심 있으신 분 끝까지 남아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석사 쪽에서는 이제 뭐 지금 뭐 세계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96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컴퓨터공학을 뉴럴 네트워크로 박사를 받았죠. 그리고는 그때 96년도에는 AI가 인기가 없었어요. 뉴럴 네트워크를 제가 96년도에 박사를 받자마자 AI가 윈터라고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뉴럴 윈터라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에 좀 발전 속도의 한계를 느껴서 지금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제프리 힌튼 교수처럼 정말 꽉 막히고 공부만 할 만한 분들만 남고 웬만한 분들은 다 AI를 떠나버렸어요. 그동안 저도 끝까지 있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저도 그때 이제 뭐 좀 컨설팅 펌으로 뭐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잠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컨설팅 펌으로 옮겨가지고 오랫동안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또 우연히 어떻게 신세계 그룹에 조인을 해서 한 15년 정도 이마트, GS 홈쇼핑, 홈플러스에서 임원 생활을 하다가 한 3년 전에 직장 생활은 마무리하고 저희 어시스트에 조인을 해서 AI 저희 공학대학원에서 계속해서 어, 죄송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AI에 대한 거는 생략을 하고 저희 융합 박사 과정에 대해서 좀 집중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이 된 사전학습된 파운데이션이라는 모델이란 표현이 AI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혁신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오태용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하셨지만 AI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뭔가 AI를 어플리케이션에 응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면 기본적인 이제 왼쪽에 있는 머신러닝이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있죠. 이거는 거의 한 100년 전부터 뭐 통계적인 기법이라든가 수학적인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알고리즘 뭐이 이제 여기 정리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처음 만든 RBM이라는 처음에 최초의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발전해서 지금의 이제 7번에 있는 트랜스포머까지 여태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AI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AI 빅데이터 과정에서 뭐 이런 알고리즘이라든가 아까 커리큘럼도 설명드렸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숙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개발에 대한 파이썬이라든가 뭐 일부 뭐 R이라든가 이런 용어 그 소프트웨어 그 랭귀지 같은 것도 좀 배우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이제 깊게 AI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두려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파운데이션이란 모델이란 표현은 이제 앞에 있는 그 AI에 대한 다양한 그 알고리즘의 이해하에 어느 정도는 그걸 뭐 몰라도 된다라고 표현하면은 그거는 뭐 좀 어설픈 표현일 것 같고요. 이러한 표현의 기반 위에 파운데이션 모델 요즘에 잘 안 들려요? 아씨, 그래요. 예, 이렇게 그 노래방 스타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몰랐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의 시대, 2002년, 22년, 23년까지는 알고리즘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알고리즘을 배우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AI 개발자나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로 도입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학과 엔지니어링의 역량이 실제적으로 있어야만 나는 AI 전문가고 AI에 있어서의 어떤 커리어를 가져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게 사실이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라는 것이 여러분 챗GPT를 기점으로 2023년, 22년, 뭐 엄밀히 말하면 22년부터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AI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한 축이 생긴 거죠. 기존에는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고 알고리즘을 파이썬이나 C나 뭐 여러 가지 그 개발 언어로 그거를 뭔가를 만들 수 있어야 됐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메타라든가 아니면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그 클로버 X 같은 이러한 어떤 이미 사전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사업으로 연결시킬 건가? 그리고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AI에 있어서의 시대에 있어서는 중심이 됐고 AI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 축이 또다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적인 역량을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꼭 거기에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꼭 그쪽의 과목들을 엄청나게 들어서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경영 비즈니스와 공학의 AI 융합 역량을 갖춘 그러한 분들이 이제는 공학 박사로 포지셔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그 대학원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저희 공학대학 AI 이제 공학대학원은 실제적으로 뭐 아까 몇 번 얘기도 나왔지만 뭐 서울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연세대나 뭐 이런 데 있어서의 순수 공학대학원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런 데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이 뭐 아주 뭐 새파란 20대 초반 친구들이 가서 밤을 새워서 교수님들이 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매일 밤을 새워서 뭔가 알고리즘을 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해내는 쪽에 있어서 이 공학이라면 그거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 공학이긴 하죠. 근데 이 지금에 있어서 이 미국의 뭐 MIT나 스탠포드나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공학대학원 안에 이러한 그 융합공학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의 역량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그 커리어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쉽게 우리의 비즈니스화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공학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경영학이지 그게 공학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뭐 기술 경영 뭐 이렇게 해서 뭐 MOT라고도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공학 박사나 공학
석사 학위도 주긴 줬는데 기존에 있었던 기술 경영이라는 경영학 쪽에서 바라보는 기술 경영하고 지금의 AI 융합공학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기술 경영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어떤 기술 경영의 트렌드 아니면 앞으로 기업이 투자해야 될 어떤 뭐 IT라든가 IoT, 뭐 그 ITC에 대한 ICT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뭐 이런 거지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서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기업들이 아니면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더 좋은 성과라든가 퍼포먼스나 아니면 고객들에 있어서의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좋아진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경영적인 마인드와 그다음에 인더스트리를 이해하는 마인드와 경험과 그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든가 기타 뭐 아까 오태용 교수님 말씀하신 AI로 할 수 있는 5가지 이니시티브의 각각의 영역들을 가지고 AI 공학대학원에 와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도메인에 있어서 이해를 가지고 실제적인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POC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꼭 공학 저널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AI 논문이다 하면 뭐 미국으로 치면 뭐 IEEE 트랜잭션은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IEEE 뭐그 딥러닝이라든가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그 한국 뭐 정보공학회 뭐 이런 데 있어서 꼭 뭐 어떤 알고리즘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런 공학적인 어떤 부분만 뭐 공학 논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영학회에서 대학 경영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AI 논문을 원해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경영학 그 교수님들이 AI를 논문을 원하는데 여태까지의 뭐 경영학회라든가 뭐 정보학회라든가 아니면 뭐 인터넷 학회라든가 디지털 학회라든가 뭐 심지어는 교육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AI적인 논문이라든가 어떤 학술 결과를 본인들도 하고 싶어 하시고 내는데 여전히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래도 AI의 어떤 기반 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뭔가를 플랫폼이나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기업들이 AI를 썼더니 뭐 결과가 좋더라. 무슨 뭐 삼성전자가 AI를 비즈니스 전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어떻다더라. 뭐 이런 거지. 거기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AI를 가지고 내가 교육 쪽에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교육의 뭐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성과가 훨씬 월등하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해보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AI를 아시고 우리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의 커리어, 뭐 많은 분들이 공학이나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문과나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대신에 이제 뭐 대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뭐 최소 한 10년에서 한 20년 이상을 그야말로 사회적인 대학에서 월급은 받아가면서 아니면 사업해 가시면서 하지만 거의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겪어보신 그게 저는 오히려 대학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을 잘만 AI와 접목하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는 항상 말이 이렇게 뭐 하나 시작하면은 엉뚱한 소리 계속해서 장표하고 안 맞아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실용적인 공학과 경영이 비즈니스가 융합이 된 대학원을 만들자라고 저희가 사실은 저희 뭐 학교를 만드신 뭐 저희 발전위원장님이나 뭐 저희 공학대학 원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과연 경영과 공학을 융합을 한 것을 공학 박사 저희 대학원에서 저희 이제 공과대학원이니까 공학 박사로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을 과연 해서 학문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의미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 많이 했고 또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도를 하는 대학원이 우리나라에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연세대, 뭐 카이스트 거기는 가면은 일단은 뭐 교수님의 노예가 돼서 매일 밤 코딩하고 매일 밤 뭐 교수님 페이퍼 써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거기서 박사 받으면 또 좋은 데 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나이도 아니고 뭐 그럴
생각도 없으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엔 그런 관점에서는 유일하다고 보는데 또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도 뭐 그런 트렌드를 읽었는지 또 저희 대학원에 공학 박사 TO가 또 나왔어요. 올해 초에 올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융합공학 박사라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학교의 어떤 뭐라고 부를까요? 꿈과 그다음에 철학이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는 판을 또 교육부에서 만들어 주셨고 저희는 이게 뭐 성공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뭐 박사과정까지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석사과정에 입학하시면 되고 박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안 가보신 길을 가보시려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학과 경영을 융합을 한 트렌드에 맞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저희의 어떤 철학과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뭐 37 졸업 학점, 학술 저널 퍼블리시, 뭐 졸업 논문을 쓰시고 3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소 3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학과 비즈니스 융합 중심의 논문을 쓰셔서 어떤 면에서 공학 뭐 저널이라든가 공학학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 사업에 일하고 계시면은 교육학회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의대에 다니고 계시면 아니 뭐 의료 관련된 쪽에 가시면은 뭐 계시면은 의학저널 아니면은 뭐 사회학 뭐 심리학 관련된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심리학저널 이번 1학기에 입학하신 분들 중에는 교수님도 두 분이나 계세요. 인문학 교수님이 인문학 쪽에 자기가 AI를 먼저 선점해서 자기네 학회 쪽에 뭐 완전히 뭐 그냥 뭐 자기가 선빵을 날리겠다 해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지금 첫 학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의 방향을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시면 공학 여기 밑에 아래쪽 보시면 PhD 박사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 학위로 어시스트 한국 공학 박사가 나고요. PhD 그 다음에 이제 DBA로 SGMS라는 스위스에서 닥터럴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경영학 박사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이제 주어집니다. 그 복사학위에 대한 거는 뭐 학교에서 따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박사과정의 로드맵은 그래서 박사과정의 커리큘럼이 딱 공학과 그다음에 경영학에 관련된 AI 과목들이 거의 한 반반 정도 섞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셔야 되고 저널에 내셔야지 졸업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방법론과 세미나 과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차에는 저희는 이제 경영학 박사 과정 분들도 계세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공학 박사 과정 분들이 한 학기 1년 동안에는 공동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학 박사에 계신 분들도 AI를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학 박사로 들어오신 분들도 경영학에 있어서의 과목들을 일부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이제 AI로 핵심 과목이라든가 AI 관심 분야를 또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1년 차는 이렇게 진행하고 2년 차부터는 이제 전공 분야 과목에 집중하면서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3년 차에는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셔야 되고 논문 디펜스를 하셔야 졸업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박사 졸업 요건이 일단은 그 SCI라든가 SSCI 뭐 이런 개념은 좀 아시겠죠. 뭐 이거는 이제 해외 학술지죠. SCI나 뭐 스코퍼스 같은 것들은 해외 학술지인데 뭐 SCI나 SSCI 같은 경우는 좀 조금 급이 높죠.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그런 데는 이제 한 편 그를 쓰시면 여기 조금 오타가 났는데 논문을 2편 이상을 쓰셔야 졸업 자격을 부여가 되는데 오타는 아니네.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SCI 논문을 쓰시면은 한 편만 쓰셔도 2편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CI나 SSCI 같은 해외 유명 학술지급 논문을 쓰시면은 한 편만 쓰시면은 바로 박사 졸업 자격이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I라고 한국 그 학술연구재단에 등재된 논문이나 스코퍼스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편으로 인정을 해서 2편을 쓰셔야
이제 졸업 자격이 생기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뭐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고 또 스코퍼스 같은 게 이제 해외 학술지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KCI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우리나라에는 이런 KCI에 등재된 학술지가 거의 3천여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울리는 저널을 찾으셔서 꼭 공학 저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본인이 뭐 심리학이면 심리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뭐 이런 쪽으로 하셔서 AI를 깊게 뭐 제가 보기에 연구하셔서 그쪽에 AI의 선점을 하시는 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쪽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AI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시고 논문 디펜스를 통과하시면 이제 졸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뭐 조금 길었는데요. 아무튼 박사까지 꼭 하셔야 될 필요는 없죠. 뭐 석사 정도 하시면서 본인의 아까 빅데이터나 저희 전략 경영 그다음에 우리 그 가상 자산 뭐 이런 쪽으로 하셔서 본인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셔도 되고 사실은 이제 조금 저희 융합 박사 이렇게 그동안 하신 분들을 보면 지금 일기에 한 19분 정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한 40대 정도가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즉 새로운 커리어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제2의 인생, 뭐 어떤 면에서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쯤 돼서 50 정도 가까우신 분들이 또 새롭게 뭐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뭐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시고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나가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과제 같은 게 많잖아요. 국가 과제 같은 것들을 또 AI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시는데 또 뭐 심사할 때 꼭 박사학위 소지자가 기업에 있냐 뭐 이런 걸 좀 따지신대요. 그래서 박사 출신들을 좀 뽑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요즘에 AI 박사들이 뭐 품귀 현상이어서 아유 그냥 내가 받자 그러고 오신 분들도 한 두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 빨리 뭐 박사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러시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럼 빨리 공부하시라고 빨리 뭐 논문 쓰시라고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분 재밌는 분이 이번에 2기에 오신 분 중에 또그 법원 판사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바빠 죽겠는데 뭐 판결 하나 바빠 뭐 공무원들이 한가한가 봐요. 막 이랬더니 자기 바빠 죽겠는데 앞으로 진짜 아까 말한 바대로 진짜 판사나 변호사들도 정말 위기 시기를 느낀대요. 뭐 그 양반들 다 철밥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봐요. 그래서 뭐 바쁜 판사님도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 해서 뭘 왜 하냐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아까 제 커리어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52세까지는 이제 기업에서 뭐 오래 있었고 감사하게도 뭐 박사학위를 하나 해놓고 AI를 좀 미리 공부한 게 있어서 저도 지금 뭐 나이가 56세인데 제2의 인생을 사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도 있고 뭐 학위가 없으신 분은 뭐또 막상 박사가 되면 뭐가 좋은가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서 AI의 새로운 융합공학이라는 분야를 한번 뭐 다른 대학원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조만간 또 생기겠죠.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어떤 그동안의 커리어의 경험과 또 AI를 같이 공부해 가시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는 그렇다고 박사가 참 쉽진 않다. 돈도 많이 들고 최소한 여러분 3년간은 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경제적 부담도 따르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뭐 박사 받는다고 뭐 취업 시장의 현실이 뭐 느긋느긋하지는 않고 뭐 특히 가정 생활이 여러분들 와이프나 부인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하셔도 한번 도전을 하셔서 3년 정도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AI의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가라는 것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셔서 카이스트나 뭐 지금 뭐 아주 새파랗게 젊은 AI 공학 박사하고 못지않은 새로운 학문의 분야에 어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거나 영위하고 계신 비즈니스나 그 분야에 AI의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여기까지 제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그 상세 자료는 메일 등을 통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오늘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상세 자료로 장학 안내라든지 주요 질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전형 마감이 12월 3일까지인데요. 주요 내용만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요건 및 수업 방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과정은 기본 1년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31학점을 이수하셔야 되고, 박사 과정은 기본 3년 과정으로 최소 37학점 이수를 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석사 과정은 BP 논문 작성을 꼭 하셔야 되고,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술지 게재와 논문을 작성을 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수업 방식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온라인과 같이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석사는 이제 수업 일정입니다. 석사는 토요일, 금요일 총 한 모듈당 4번이 진행되고, 박사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토요일, 일요일로 진행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업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8시 30분부터 22시 30분 4시간씩 진행됩니다. 저희가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도 더 안내 드리고 있긴 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수업 자료와 과제, 복습용 동영상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모두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학비입니다. 석사 과정은 1년 과정으로 1년에 약 3천만 원의 등록금이 필요로 하고요.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과정 동안 6,800만 원의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과정 경우에는 국문과 영문 필수 서류들을 잘 구비하신 후에 12월 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박사 같은 경우에도 국문과 영문 필수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신 후에 온라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문의를 해 주시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공인 영어 성적 증명서입니다. 본인이 토익 점수가 없는데 지원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토익 점수가 없으시더라도 EB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영어 성적을 대체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학 안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학 석사 박사에 대해서 쭉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희 과정은 경영학 석사와 박사를 함께 하는 융합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내드린 SDG MS라고 하는 해외 대학의 경영학 석사와 박사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SDG MS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관련된 영상을 녹화된 영상본을 행사가 끝나는 대로 다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정된 시간에서 약 몇 분이 남았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들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주임 교수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되는 내용 위주로 먼저 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세 자료를 끝나는 대로 장학 안내라든지 주요 질의에 대해서는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영어 점수 관련해서 12월 3일까지 안내드린 서류를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영어 성적이 없으실 경우에는 1월 말까지만 공인 성적을 제출하시거나, 공인 성적이 없으시더라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료로 한 25만 원 정도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수료하시면 영어 점수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에 다 올려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관련된 자료도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비 관련해서는 우선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총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고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총 비용이 약 6,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영어 관련된 내용은 아까 안내해 드렸고요. 네, 저희 과정은 군이랑 공무원 관련된 학비 감면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아, 그 장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학 박사를 시작한 게 2024년 9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첫 기와 다음 2025년 2기에 한해서는 장학금을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모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께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 아, 서두에 공유드렸던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는 석사과정은 장학금 200만 원 다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석사, 박사 과정의 모든 과정, 저희 공학 과정은 해외 과정이 필수입니다. 네, 답변 드렸고요. 그래서 본 과정을 졸업하게 되시면 공학 석사, 박사 그리고 경영학 석사, 박사를 함께 취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경영학 박사와 융합 박사의 SDG, MS, DBA의 차이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박사에서도 복수학위로서 SDG, MS, DBA가 발급이 되고요. 융합 공학 박사 과정도 SDG, MS, DBA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자격 그 관련해서 EB 프로그램이라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60시간짜리 온라인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유료로 25만 원 정도를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한 달 동안 1월에 진행 예정인데 그 과정을 수료하시면 영어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 성적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 과정을 이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건 관련해서는 해외 과정을 복수 과정으로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직장 다니면서 가능하냐 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광고를 보시고 사전 내용을 보셨겠지만 저희 학교의 모든 과정은 다 직장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수업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직장인분들이 바쁘실 경우에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온오프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은 석사와 박사가 조금 다른데요. 지금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석사는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주로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 장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이 행사가 끝나는 대로 공유를 드리겠지만 오늘 안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말미에 지금 이제 설문을 공유 드릴 예정인데 이 설문을 공유 드리는 거에 이제 작성을 하셔야 할 텐데 요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입학장학금 200만 원 그리고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의 장학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입학 이후의 장학에 대해서는 성적 장학 위주로 나간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AI 빅데이터와 AI 전략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 약 20여 명이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각 전공별로 15명에서 20명 정도 합격생이 나오고 있고요.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8명 정도가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고, 이기도 15명에서 20명 정도 선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격주로 진행한다는 말씀은 그렇죠. 예, 토요일과 일요일 수업으로 격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해외 집중 과정 같은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AI 빅데이터와 AI 전략 경영 과정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일본에 가서 수업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주일 정도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두 과목씩 수업을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모든 서류는요, 우선 12월 3일에 진행되는 전형이 정시 2차 전형입니다. 벌써 이제 그 얼리 액션 전형과 정시 1차로 일부 선발된 인원이 있고요. 12월 3일 날 진행되는 원서 마감이 정시 2차 전형인데요. 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일정에 맞춰서 주시면 좋겠지만은 1월 말까지만 갖춰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 과정도 안내해 드린 것처럼 해외 과정을 같이 하는데요.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가서 수업 듣는 거는 따로 없고요. 국내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해외 집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한 30분 정도의 그 영상을 따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형 합격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그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다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와 모든 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면접 인터뷰를 잘 통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은 석사의 경우에는 학사 졸업자 이상이시면 되고요.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석사 졸업자 이상이시면 됩니다. 네, 영어 성적은 사실 합격 기준이 토익 기준으로 700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 이상이시면은 수업을 이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 제가 안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석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MBA 관련된 과목이 그 영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게 두 과목이 있고요. 해외에서 두 과목 이렇게만 진행이 되고 박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 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학사 일정은 3월 봄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월에 시작해서 6월이면은 모든 과정이 다 마치게 되고요. 7월에 이제 해외 집중 과정으로 이제 해외를 가게 되는데요. 그 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학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임 교수님들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문지를 지금 공유를 저희가 네,
네, 그러면 설문지 저희가 공유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추가적인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우선 그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장학 혜택을 다 모두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형 마감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까지 그 안에 저희가 행사 끝나는 대로 그 영상도 공유드리고 상세 자료도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고요. 그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과 혹시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또 별도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110분 정도 그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80여 분 계신데요.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추가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30분 좀 넘어서요.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